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PK를 유독 잘 차는 선수들이 있다는 건 아실 텐데 PK를 유독 잘 얻어내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과연 그 선수들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은 선수들이 PK를 얻어내는 천재적이고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러 다리 걸리기. 자, 이건 맨시티의 홀란드가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일단 스루패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홀란드는 수비수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지만 굳이 뒷다리를 높게 올려서 상대 다리에 걸려요. 그리고 넘어졌죠. 페널티킥. 자, 물론 여기서 수비수는 파울할 의도가 전혀 없었죠. 근데 심판 입장에선 저 볼 완전히 홀란드 거 되는 거였는데 수비가 뒤에서 건드려가지고 넘어졌네? 아유, 그럼 PK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걷어내기 직전에 발 집어넣기. 자, 이거는 뉴캐슬에서 뛰고 있는 고든이 잘하는 거예요. 상대 수비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멀리 걷어내려고 할 때 고든이 뒤쪽 사각지대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발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공만 톡 건드리죠. 그리고 수비 킥 동작에 다리 까이면 돼. 넘어지면 돼. 바로 PK. 자, 물론 수비 입장에선 억울하죠. 아니, 저 그냥 킥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심판이 뭐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 말고 상대 발을 깐 거잖아. 페널티킥 맞죠?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걷어낼 때 동작을 너무 크게 가져가면 안 돼. 그냥 동작 조그맣게 빠르게 톡 걷어내는 게 최고야. 자, 그리고 토트넘에서 뛰었던 라멜라도 요 비슷한 걸 했습니다. 리버풀의 반다이크가 박스 안에서 한번 바운드된 볼을 걷어내려고 할 때 라멜라가 발이 아니라 아예 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반다이크한테 까였어. 넘어졌어. 페널티킥 불렸어. 반다이크 억울하죠? 나 그냥 걷어내려고 한 건데. 근데 뭐 뒤에서 걷어 찬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PK지. 케인이 맛있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맛있게 보여주고 발 집어넣기. 자, 이건 리버풀의 살라가 했던 기술이에요. 일단 박스 안에서 상대를 등지고 볼을 요런 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볼을 요렇게 놔. 상대 수비가 저거 발 찔러 넣으면 뺏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게끔 볼을 아주 맛있게 놔두는 거예요. 일종의 미끼죠. 그리고 상대 수비가 발을 내밀려고 하면 살라가 그 발과 공 사이에 자기 다리를 넣어. 그리고 까요. 넘어집니다. 페널티킥이에요. 이것도 수비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결국은 발을 깐 거야.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볼이 저렇게 맛있게 놔져 있을 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누구의 볼도 아닌 볼이 올 때 수비가 그걸 건드리려고 발을 뻗거든요. 그러면 공격수가 잽싸게 그 앞에다가 자기 발을 넣는 거야. 골반까지 같이. 그러면 공격수가 등을 져가지고 볼을 완전히 소유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 왼발이 상대 수비한테 까이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빼박 PK예요. 공 들어 올리기. 자, 이거는 맨시티와 아스날에서 활약했던 제주스가 썼던 스킬입니다. 그게 뭐냐? 박스 안에서 제주스가 상대 수비랑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주스가 오른발 아웃사이드 쪽에 볼을 또 맛있게 놔뒀어. 그러면 수비 입장에서 참기 힘들죠? 볼에 도전하려고 발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제주스는 그 발 보고 공만 톡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공은 빠졌는데 다리가 걸렸네? 빼박 PK죠. 요것도 수비가 미끼를 물었어.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 안에서는 발 뻗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라. 미리 넘어지기. 자, 이거는 네이마르, 수아레즈, 케인, 스털링, 하베르츠 이런 선수들이 자주 쓰는 기술입니다. 박스 안에서 드리블 똑똑 치다가 방향 바꿔서 팍 쳐놔요. 그리고 미리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도중에 상대 수비 다리에 내 다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철푸덕 하는 거지. 이럴 때 심판 입장에서는 접촉이 있고 나서 넘어졌네? 그러면 PK를 불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피파가 심판들한테 이런 걸 교육시켜요. 어태커가 이니시에이팅 컨택 하는 거 잘 봐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니시에이트, 시작하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공격수가 먼저 접촉을 유도하는지 잘 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수가 너무 티나게 먼저 넘어진다? 그러면 다이빙으로 경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미묘하게 거의 티가 안 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거는 VAR로 봐도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이 미리 넘어지는 스킬을 골키퍼랑 경합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공이 굴러가고 상대 골키퍼가 확 튀어나와요. 그러면 공격수는 최대한 빨리 쫓아가서 공만 톡 건드리고 미리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철푸덕 하기 전에 골키퍼 팔에 내 다리를 갖다 대는 거야. 여기서 너무 티나게 어설프게 하면 다이빙이에요. 경고 먹어? 근데 이걸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타이밍 잘 잡으면 PK 얻는 겁니다. 그리고 케인이 요거 한번 했을 때 진짜 웃겼던 게 공을 톡 쳐놓고 점프해서 골키퍼 넘어가면 돼요. 근데 볼 쳐놓고 굳이 다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골키퍼 다리에 걸려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PK를 얻어냈어요. 심판 입장에서는 케인이 볼 터치를 했고 골키퍼랑 접촉이 있었으니까 불 수밖에 없는 거야. 골키퍼들은 튀어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꾼들이 있다고. 박스 밖에선 헐크, 박스 안에선 김진짜. 자, 요거는 몸 좋은 호날두, 아이반 토니 요런 선수들이 자주 쓰는 기술입니다. 요 선수들은 박스 밖에서 플레이할 땐 상대 수비가 아무리 밀어도 안 밀려요. 헐크 같아. 근데 그랬던 선수가 박스 안에만 들어가면 종이 인형 같은 김진짜가 됩니다. 아까 박스 밖에서 밀었던 힘의 한 5분의 1도 안 썼는데 넘어져 버려. 그러면 수비수 입장에선 아니 뭐야, 아까 이거보다 훨씬 세게 밀어도 버텼잖아. 뭐야 지금? 억울하죠. 근데 심판 입장은 어때요? 밀어서 넘어졌다? PK. 자, 그리고 요 밀려서 넘어지는 기술을 쓰는 선수들이 또 어떤 거라냐? 박스 안에서 볼이 저렇게 흘러요? 수비가 막 쫓아오는 게 보여. 그러면 그 사이에 몸을 딱 넣습니다. 그리고 힘을 완전히 빼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수비수는 브레이크 아무리 밟아도 관성 때문에 밀게 되죠?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페널티킥 얻는 거죠. 자, 그리고 호날두도 이렇게 힘 빼고 있다가 밀려 넘어지는 스킬을 기가 막히게 쓴 적이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가나전. 그때 볼이 박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호날두랑 가나 수비수 살리수가 볼 쪽으로 스프린트해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날두가 살리수가 공을 건드리기 직전에 자기 발끝으로 볼을 턱 건드렸어. 그리고 살리수 발에 탁 까이는 동시에 몸의 힘을 다 빼고 밀려 넘어졌습니다. 살리수 억울하죠? 아까는 그렇게 밀어도 끄떡 없더니 이렇게 살짝 밀었다고 넘어져? 하지만 호날두가 공을 먼저 건드렸고 발도 살짝 까였고 밀려서 넘어졌고 빼박 페널티킥이 맞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그거 넣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와, 호날두 지린다. 역시 수백억 받고 공차는 프로들은 디테일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을 다시 세심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두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초에 볼이 박스 안으로 흐를 때 호날두의 스프린트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그 속도대로 가면 무조건 볼이 호날두 거가 됐을 거야. 근데 중간에 스프린트 속도를 살짝 늦추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살리수랑 일부러 비슷하게 가려고 좀 기다린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볼이 들어갈 때부터 PK 유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포인트는 뭐였냐, 호날두가 살리수한테 밀려 넘어지면서 본인의 오른쪽 다리를 굳이 살리수 다리 사이에 넣어요. 그러면서 넘어져. 사실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면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고 편해. 근데 굳이 몸을 살짝 비틀어서 오른 다리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리수 다리 사이에 넣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뭔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접촉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참치대기.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킬들을 쓰고 나서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질 것이냐와 관련된 스킬이에요. 이쪽 분야의 권위자는 수아레즈죠. 하나씩 배워볼까요? PK를 유도하고 넘어질 때 일단 몸을 비틀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양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듭니다. 마치 갓 잡은 참치 같죠?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굴러요. 그리고 구급차를 부릅니다. 미친 듯이 아파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랑 이렇게 오바 육바사 하면서 넘어지는 거랑 달라 보여요. 특히 VAR 없을 때는 영향이 더 컸죠. 자, 그리고 수아레즈는 공중볼이 올 때도 참치가 됩니다. 크로스가 와서 헤더를 하려고 하는데 파리의 마르키뇨스가 팔을 들어서 턱을 살짝 치네? 그러면 수아레즈는 바로 양팔 들고 목 잡으면서 미친 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PK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반 토니도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가 잡아당기면 참치처럼 아주 역동적으로 넘어져요. 그냥 힘없이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파울 같아요. 특히나 아이반 토니처럼 등치 큰 선수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넘어지면 진짜 파울 같다고. 안 될 것 같을 때 스킬 쓰기. 자, 이렇게 PK를 잘 얻어내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플레이 상황이 아무리 봐도 골을 넣기가 좀 힘든 상황이야. 그럴 때 스킬을 써요. 자, 예를 들어서 골키퍼랑 경합할 때 미리 넘어지기 시작하는 스킬 있죠? 그거는 보통 골키퍼랑 경합하는 위치가 골대랑 아주 가깝고 또 측면일 때 많이 써요. 왜냐, 여기서 이렇게 쳐놓은 볼을 쫓아가서 슈팅해도 넣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각도가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위치 파악하고 바로 스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스 안에서 드리블을 쳤는데 드리블이 너무 길다? 어차피 뺏길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스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뭐라냐, 크로스 오는 거 헤딩하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스가 너무 높아. 어차피 내 머리에 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뒤에서 상대 수비가 미는 거를 감지해가지고 바로 스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페널티킥을 얻어내요. 어차피 헤딩 못할 거 PK 얻어내면 최고죠. 득점 확률이 0%에서 갑자기 75%에서 8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페널티킥 성공률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니까 아주 똑똑한 거야. 다크 아츠. 자, 영어권에선 이런 기술들을 다크 아츠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예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교묘한, 교활한, 노련한 기술이란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엄연한 기술이고 실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어쨌든 현재의 규칙 안에 그 애매한 부분을 공략해서 정당한 이득을 얻는 거니까요. 뭐 만약에 진짜 얼토당토하는 다이빙을 한다? 그러면 경고 받잖아요. 근데 다이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넘어진다? 그래서 이득을 얻는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미묘한 스킬들이 실제로 PK를 얻게 하고 그게 경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따라서 축구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거를 못하게 하려면 정정당당하지 못해, 야비해,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규칙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페널티킥이냐 아니냐 그 사이의 애매한 부분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규칙을 바꾸면 선수들이 이런 걸 못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선수들이 PK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수들의 이런 스킬들이 고도화될수록 심판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VAR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관련해서 재밌는 게 전 아스날 감독이자 현 피파 글로벌 디렉터인 벵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슬로우 모션으로 VAR 보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노멀 스피드, 원래 속도로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완전 굿태클인데 슬로우로 보면 굉장히 파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아는 프로 선수분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느린 화면이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느리게 봐야 공격수가 다이빙을 하는지 아닌지 제대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분들 앞으로 VAR 하실 때 정속 화면, 느린 화면 이렇게 다 같이 참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